네, 두 번째 발표는 미국 실리콘밸리 현장의 혁신 아이디어와 가치 있는 정보를 신선한 우유처럼 전달하고 있는 더 밀크 손재권 대표님의 2021년 이후 미디어 산업 대변혁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 오신 관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 밀크의 손재권 대표입니다. 2021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매년 이 컨퍼런스를 취재했었는데요. 다음에 테크, 또 거시경제, 또 테크 트렌드에 대해서 조망하는, 한 해를 조망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유명했는데, 저도 이 컨퍼런스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 이후 미디어 산업 대변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토픽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시청자 관객 여러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또 겨울에도 건강하고 안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테크, 경제, 미디어 더 밀크를 창업하고 또 CEO를 맡고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매경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역임을 했고요. 스탠퍼드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지냈습니다. 저희 더 밀크는 지금 더밀크.com 이라는 프리미엄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미디어를 오픈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 정보와 또 기술 트렌드, 투자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 변화의 중심 실리콘밸리의 생생한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더밀크.com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이후에 미디어 및 테크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전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막 톰슨 전 뉴욕타임즈 CEO인데요. 이분하고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스토리는 이분의 막 톰슨 CEO의 40년간 저널리즘 경력에서 가장 큰 스토리다, 가장 큰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죠. 지정학적 스토리죠. 미중, 아시아, 유럽 나옵니다. 그리고 건강 이야기죠. 헬스케어 이슈고 또 과학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 정치 스토리입니다.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했죠. 총리도 걸렸습니다. 또 사회문화적인 스토리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졌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중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이 뉴스 조직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막 톰슨 CEO가 얘기를 했죠. 자기 40년간 경력의 가장 큰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기업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포드 이 전 CEO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Don't waste a crisis.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을 코로나 바이러스 나올 때 했었죠. 바로 했었습니다. 근데 5월이었죠. 근데 이뿐만 포드 CEO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GM 또 테크 기업들은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기업들이 Don't waste a crisis. 위기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한순간 정말 빠르게 움직였고요. 그 결과로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많은 구조조정과 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없었던 기업들이 나타났고요.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유통이나 백화점 이런 기업들은 많이 힘들어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이게 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에 가장 큰 비즈니스 찬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 코비드 19의 그런 스토리는 많은 이야기거리와 또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죠.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biggest risk is not taking any risk. 정말 가장 큰 위험,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리스크를 지지 않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페이스북은 지금 많은 성장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 또 구글, 페이스북 오큘러스 글라스, 또 뭐 그 페이스북 룸스, 또 이제 틱톡의 대항마죠. 그런 서비스도 빠르게 내놓습니다. 또 페이스북 쇼핑 서비스도 내놨고요. 그래서 지난 5, 6개월간 한 10년간 나왔던 서비스보다 가장 많은 서비스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위기를 낭비하지 않고 또 리스크를 지면서 리스크 오히려 적극적으로 테이킹을 하면서 빠르게 움직였던 그 결과가 지금 분기마다 이 코비드 이 시기에도 분기마다 2자릿수 성장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고요. 이 표에서 보셨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이후 기억해야 할 키워드로 KTNZ라는 4가지 알파벳을 꼽아봤습니다. 많은 알파벳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KTNZ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알파벳 이코노믹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통 알파벳을 통해서 얘기하죠. 어떤 뭐 많은 경우에는 V-shape recovery, 즉 V자 회복을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경기 회복이 U자, 완만한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스워시 shaped recovery, 이거는 이제 나이키 회복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데는 Z-shaped recovery, 또 더블 딥이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 이 더블 딥이 오지 않을까. 또 L-shape은 완전히 이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들어갔을 때 경기 침체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에 대해서 예측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가장 중요한 알파벳은 바로 K입니다. 예, K-shaped recovery, 즉 K자 회복을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언론뿐만 아니라 얼마 전이었죠.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이게 TV 토론에서도 공식적으로 지금은 K-shaped recovery다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로, 또 미 연준에서도 K-shaped recovery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이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경제학자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그런 알파벳입니다. K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그 테크놀로지 회사들이죠. 그 기업 테크 회사들,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 애플뿐만 아니라 줌,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오히려 성장을 더 했습니다. 오히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더 성장을 할 정도로 빠르게 V자 형태로 경기 회복을 해냈고요. 하지만 여행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또 이제 호스피탈리티, 이건 호텔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푸드 서비스, 이런 업종들은 많은 그 리테일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유통업체도 들어가겠죠. 이런 업종 산업들은 지금 L-shape, 여기는 이제 완전히 경기 침체로 들어갔죠. 이 산업들은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우리 예상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은 굉장히 지금 정리해고도 있고 구조조정도 하고 산업 구조조정도 벌어지고 있고, 또 많은 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잘 나가는 데는 잘 나가고 안 나가는 데는 완전히 이제 침체되는,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K-shape 리커버리가, 회복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K-shape 리커버리는 산업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인재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들은 지금
오히려 소득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집에서 일을 하는데 많이 그만큼 소비가 소비를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여행도 안 가고 쇼핑도 예전보다는 줄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서 이렇게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리테일 백화점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여행업, 호텔, 그 다음에 스포츠 관련된 스테디움들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관중들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연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사자들은 지금 많이 해고가 됐고 다시 잡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K-쉐입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할 수 있는 계급 또 그렇지 않은 계급으로 나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새로운 형태의 계급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표 그래프에도 보시면은 고연봉에 있는 인재들은 빨리 회복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아직 회복이 더딘 상황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K-쉐입 이코노미가 나타나는 이유, 미국에서 특히 또 전 세계적으로 제너럴리 이렇게 K-쉐입 이코노미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집입니다. Home is new business ground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좀 방역을 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학교를 가고 또 집에서 집이 곧 병원인 이런 상황들이 좀 미국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외부 활동이 제한되기도 하고 또 단계별로 지금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와 많은 일들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ome is new 비즈니스 그라운드가 미국에서는 되고 있고요. 실제로 work from home이죠. 재택근무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forever, 즉 영원히 work from home,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72%에 달하는 오피스 워커, 사무직 노동자들이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앞으로도 이 코비드-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할 것이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재택근무가 미국에서 뉴 노멀이 되고 있고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계속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chool from home, 이것은 집이 곧 학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학교로 가고 있지만 대다수의 초중고 특히 대학생 대학교까지도 내년 여름까지 집에서 학습을 하는 School from home이 지금 일반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그래서 글로벌 에듀케이션, 글로벌 교육 산업에서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이러닝과 리모트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원격 학습이죠. 원격 학습, 재택 학습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산업이 상대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쿨 프롬 홈이 큰 트렌드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이 러닝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 숫자와 또 인게이지 정도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닝, 리모트 러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gym from home입니다. 이거는 집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왜냐면 밖에 지금 우리 말로는 헬스클럽이라고 하죠. 24시간 짐이 지금 미국에서는 문을 완전히 닫았고요. 요새는 조금씩 열어가는 추세인데 하지만 부족하죠. 그래서 집에서 운동을 하는, 한국에서 홈트라고도 하는데 이런 gym from home이 보편화됐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래서 펠로톤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10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gym from home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닥터 투 홈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격 진료 또 리모트 호스피털 뭐라고도 얘기도 하겠죠. 원격 진료 현상인데 이것도 한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뭐 규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병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고 기준에 있는 환자들을 또 돌봐야 해서 웬만하면은 집에 병원에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하는 거죠. 전화로 이제 기본적으로 초기 진단을 하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하는 형태. 특히 이제 중환자실 같은 경우도 ICU라고 하는데 중환자실도 이렇게 원격 진료를 하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이 원격 진료 전문 병원이 또 생기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닥터 투 홈도 메인 트렌드가 되고 있죠. 이게 종합해 보면은 지금 홈은 새로운 비즈니스 그라운드일 뿐만 아니라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고요. 집에서 학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뿐만 아니라 여행도 집에서 하고 쇼핑 말할 것도 없죠. 또 삶을 집에서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헬스와 웰빙 현상도 다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지금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벌어진 현상만 보더라도 10년간의 변화를 8주 만에 해냈고요. 또 텔레메디신도 15일 만에 10배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맥킨지 자료인데요. 또 리모트 워킹,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3개월에 20배의 참여자가 늘어났고요. 또 원격 학습도 2주 만에 2억 5천만 명이 새로 참여했습니다. 또 5개월 만에 7년간의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빠르죠.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뭐 한국에서는 DT라고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지금 미국에서는 집에서부터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DT 한국에서도 뭐 DT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특히 글로벌리 핵심은 바로 집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현상이 이 앞으로 산업 변화를 드라이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집에서 하다 보니까 가장 컨슈머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이런 커넥티드 컨슈머가 형성되고 있고요. 또 수면 시간, 또 일어나는 시간이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과 또 TV, 스마트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즐기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학습을 하고 또 진료를 또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역사상 가장 많은 커넥티드 컨슈머가 진입을 했고 미디어 소비 시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소비자 행동, 컨슈머 비헤이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과 컨슈머 비헤이버가 완전히 변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성장하고 또 어떠한 산업이 새로 등장하고 또 메인스트림이 됐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이 회사를 보고 싶습니다. 바로 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매일같이 줌을 쓰고 계실 거예요. 이 줌이 저도 뭐 매일 하루에 여러 번, 뭐 하루에 많으면 대여섯 번까지 줌을 쓰고 있는데요. 그 결과 줌의 성장률이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올 4월에 엄청나게 늘은 3억 인구가 무려 3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줌 사용자 인구로 새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줌은 여행을 대체하고 있고 출장을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줌의 시가총액이 벌써 여행사 사우스웨스트, 또 델타, 유나이티드 에어, 또 루프트한자, 아메리칸 에어, 또 에어프랑스 이런 여행사들의 합친 시가총액과 줌의 여행사들의 또 항공사들의 시가총액보다 이 줌의 시가총액이 같거나 지금은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줌이 바로 곧 여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줌은 곧 학교죠. 또 줌을 통해서 학습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줌은 학교죠. 또 줌은 여행사이기도 합니다. 또 줌은 또 워크플레이스이기도 합니다. 줌에서 바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줌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고요. 매출도 보시면은 355% 지난 2분기
성장률인데요. 이거 355 분기 성장률 355%는 5%는 미 기업 내사상 가장 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민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 결과로 많은 이용자들이 쓰고 많은 산업에 침투한 결과로 이 성장률로 이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줌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줌이라는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그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와 사스, 소프트웨어 어즈 서비스라고 하는 이 사스 비즈니스,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비즈니스, 줌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비즈니스가 완전히 기본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의 기본 백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요. 베시미어 벤처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와 사스 회사들 성장률이 다우지수나 S&P 500, 나스닥 성장률을 압도하고 있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성장률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 즉 사스 클라우드 개발의 사스 회사들, 어도비, 세일즈포스, 또 페이팔은 이제 핀텍 회사죠. 줌, 또 쇼피파이, 서비스나우, 스퀘어 이런 워크데이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들이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회사들 특히 이제 펠로톤 아까 말씀드린 짐 프롬 홈 회사죠. 이렇게 집에서 홈트 하는 회사들, 또 텔라닥이라는 회사는 리본고 헬스를 또 인수했습니다. 이 텔라닥은 원격 진료하는 회사고요. 룰루레몬은 요가복 회사인데 최근에 미러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미러도 이제 홈트 하는 그런 회사죠. 또 유다시티, 이거는 유다시티는 이러닝, 또 직무교육하는 이러닝, 나노디그리 하는 회사죠. 이렇게 이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이제 홈 트레이닝, 또 원격 진료, 이런 원격 교육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넷플릭스, 각 산업의 넷플릭스화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펠로톤도 그냥 홈 트레이닝 기계가 아니라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커넥티드 커뮤니티를 만들고 커넥티드 콘텐츠를 이 안에서 소비를 하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텔라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리밍, 자연스럽게 스트리밍 하면서 여기에 이제 뭐 학습도, 뭐 어떻게 이제 만성질환들 어떻게 하는지 교육도 하고 또 원격 진료도 하고 이런 학습을 하는 거죠. 또 미러를 인수한 룰루레몬도 그렇고 유다시티도 그렇고, 이 회사들은 핵심 이 회사들이 바로 새로운 넷플릭스가, 각 산업의 넷플릭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회사들은 바로 스트리밍, 이게 정말 비즈니스에 스트리밍이 기본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고요. 스트리밍 워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하고 있는 넷플릭스나 CBS 올 액세스, 또 HBO 맥스, 애플 TV 플러스, 프라임 미디어, 디즈니 플러스, 피콕 이런 많은 미디어 회사들이 지금 스트리밍 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스트리밍 워는 미디어 산업에서 벌어지는 것을 넘어서 지금 헬스케어, 또 홈 트레이닝, 교육, 많은 산업에서 지금 스트리밍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스트리밍 워라고 하면은, 스트리밍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넷플릭스라는 그런 뜻은 퓨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퓨처 미래가 아니라 바로 나오죠. 지금 현재의 비즈니스,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구글이 이제 검색하다라는 것의 동사고, 또 줌이 이제 미팅하다라는 말에 줌하자라고 하는 거는 화상회의 하자, 화상에서 만나자라는 거를 렛츠 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글이 하면 검색하자라고 하지만, 지금은 넷플릭스라는 단어는 영화를 보다, 드라마를 보다라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즈니스를 스트리밍과 서브스크립션을 결합한 그런 서비스를
하다라는 의미의 넷플릭시피케이션이죠. 많은 산업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헬스케어라든지 헬스케어나 홈 트레이닝, 또 교육,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비즈니스 많은 산업에서도 이런 like 넷플릭스처럼 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과 서브스크립션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바로 아마존과 같이 Future of Travel, 역시 여행의 미래. 여행은 지금 여행사도 많이 문을 닫았고요. 많은 산업이 붕괴가 되기 직전이죠. 여행 산업들이. 하지만 새로 넷플릭스처럼 해서 스트리밍, 여행은 Future of Travel은 여행의 미래는 바로 스트리밍이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아마존 익스플로라고 하는 넷플릭스 같은 이 스트리밍 여행 서비스를 이번에 선보였거든요. 이렇게 스트리밍과 서브스크립션이 결합된 여행 서비스, 그게 바로 아마존 익스플로러입니다. 이렇게 저는 Future of Travel은 역시 스트리밍이다, 넷플릭스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요. 예상을 해보고요. 또 Future of Commerce, 이거는 뭐 한국과 중국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같은 뭐 틱톡도 그렇고 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하고 있는 이 라이브 커머스가 또 이제 스트리밍과 또 서브스크립션을 결합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또 나올 건데요. 이렇게 Future of Commerce도 넷플릭스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이게 비즈니스 모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PVOD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는데요. 이게 프리미엄 VOD 모델인데 지금 현재 스트리밍과 서브스크립션을 결합한 그런 미디어에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뮬란이라는 영화를 프리미엄 VOD 29.99달러를 받고 약 30달러를 받고 새로운 프리미엄 안에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 VOD 서비스를 내놨는데, 이렇게 PVOD는 이 미디어를 앞으로 미디어를 벗어나서 이제 많은 산업, 여행, 헬스케어, 또 에듀케이션, 많은 홈 트레이닝, 이제 퓨처 오브 워크, 많은 영역에서 이런 서브스크립션과 스트리밍, 그리고 PVOD, 프리미엄 VOD, 그 안에서 또 결제가 벌어지는 이런 산업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PVOD는 키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겠죠. 그래서 Future of Work will be streaming. 저는 미래의 일의 미래에도 스트리밍 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스페이셜이라는 그런 앱인데요. 이제 AR, Augmented Reality, 또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앱인데 같이 모여서 이 공간 안에서 협업하는 거를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Future of Work will be streaming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저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모든 회사들이 미디어 회사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사들,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미디어 회사들이 되고, 이 비즈니스 모델의 출발이 바로 이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앞으로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Future of Space, 즉 공간의 미래도 이제 미디어인데 메타버스 현상을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초월이라는 비욘드라는 그리스어죠. 단어 유니버스, 세상이라는 그 초월된 세상, 초월 세상이죠 라는 것의 주어입니다. 이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닌텐도의 모동숲, 애니멀 크로싱이죠 하는 동물의 숲과 또 포트나이트,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그 다음에 로블록스, 이런 게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돼서 또 디바이스도 유니버설 디바이스로 한꺼번에 나오는 이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메타버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공간의 미래도 이 메타버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CEO가 이번에 GTC에서 메타버스 is coming이라고 하면서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젠슨 황 CEO는 메이저 CEO 중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한 선언을 이번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닐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가 지난 1992년 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이 메타버스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상현실과 또 이제 실제 현실이 결합된 것을 메타버스라고 하고요. 산업적으로도 AR과 VR 기계와 또 산업이 커지면서 메타버스가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그런 테크 트렌드 및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 밀크에서는 이번에 더 밀크데이를 지난 10월 달에 했는데요. 여기서 최초의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저희가 했는데, 가상현실 안에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였습니다. 상당히 재밌었고 또 많은 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K-shape 이코노미, 즉 미래는 지금 현재는 K-shape 형태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Home is new business medium. 홈은 새로운 비즈니스 미디엄이 되고 있고, 또 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넥스트 구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비즈니스 모델의 이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모든 회사들이 미디어 회사, 테크 회사처럼 테크 미디어 회사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 is coming,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그것이 이제 중요한 시그널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발표가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구상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2021년 이후의 세계를 조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 잘 만나봤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디지털 경제 전환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미래 생활이 정말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발표해 주신 또 미국에 계신 손 대표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밀크의 손재권 대표입니다. 아까 발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 저도 아까 오전부터 계속 들었었는데요. 좋은 발표 많이 나와서 도움이 저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데 못 모이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같이 모일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역설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사전 질의로 선택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OTT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네, OTT가 오버 더 톱이라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또 뭐 애플 플러스와 같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OTT라고 하는데요. 한국에도 OTT 서비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TT 뭐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거는 이제 명약관한 사실이고요. 네. 미국에서는 유료뿐만 아니라 무료 OTT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료 OTT가 혼재돼서 성장을 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에서는 TV를 이제 통신사 번들로 많이 보잖아요. IPTV나 케이블로 많이 보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스마트폰, TV, 인터넷 결합하는 게 번들 서비스인데, 미국에는 지금 그 OTT를 번들로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필수 미디어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OTT가 케이블이나 IPTV 같은 서비스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제 기존 미디어 해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존 미디어는요. 네. 예, 기존 미디어도 이제 재편이 되는 거죠. 뭐 해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미디어는 그 시대에 많은 서비스를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기술과 모바일 이런 것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같이 이제 재편이 되는, 특히나 이제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산업 재편이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요. 미디어의 새로운 재편의 로드맵은 네, 이걸 질문을 주셨어요. 네. 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지금 이제 OTT, 당연히 OTT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쇼핑 산업,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의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 OTT를 한다고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뭐냐면 미디어가 지금 어떠한 쇼핑을 하건 아니면 여행을 하건 다른 많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미디어 서비스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그거의 핵심은 또 유튜브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트리밍, OTT 이런 산업이 앞으로 많은 산업의 중심으로 점점 다가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OTT가 미디어 재편에 좀 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시는 발표와 또 Q&A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